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사랑과 한 손주의 뼈아픈 방황과 극적인 반성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깨달은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이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강하고 눈물겨운지를 증명하는 서사입니다. 주인공 김수님 할머니는 올해 75세. 그녀의 삶은 희생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자녀를 키워낸 후 막내 아들의 아픔으로 인해 손주 이도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평생 낡은 미싱을 돌리거나 고단한 식당 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관절은 이미 휘어져 밤마다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주님 할머니에게 도윤이는 삶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도윤이의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는 할머니의 지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적의 주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낡은 고무신 한 켤레도 사지 않았지만 도윤이의 학원비와 용돈만큼은 넉넉하게 채워주려 애썼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비록 고단한 희생이었지만 도윤이가 올곧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 안에서 희망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는 도윤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의 꼬리표와 외로움이 만든 손주의 방황은 할머니의 헌신을 가장 아프게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이토록 엇갈렸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손주 도윤이가 할머니의 75번째 생일 눈물로 바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물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은 할머니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지금부터 할머니와 손주 사이에 피어난 이 아름다운 사랑과 감동적인 반전의 스토리를 함께 해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뜨거운 후회와 감사의 눈물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공감을 기대하며 첫 번째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수님 할머니가 살던 작은 시골집은 언제나 낡은 나무와 쿰쿰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그 집의 모든 벽에는 수님 할머니가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려 마련한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업실은 방 한 칸이었는데 낡은 미싱이 돌아가는 소리는 도윤이에게 자장가이자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가난의 소리였습니다. 주님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세 자녀를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미싱 부업을 했습니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평생을 일했지만 할머니의 가장 큰 시련은 막내 아들이 이혼하며 손주 도윤이를 맡기고 떠났을 때였습니다. 이미 60대에 접어든 할머니는 내가 이 아이의 뿌리가 되어줘야 한다고 다짐하며 다시 삶의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새벽 찬물에 손을 담가 도윤이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늘 도윤이에게 넌 할미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무조건 공부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돼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할머니의 평생에 걸친 한현과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도윤이는 할머니의 헌신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할 때마다 작은 손으로 굳은 살, 박인 할머니의 손을 주무르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손 아파. 내가 호해줄게. 나 커서 할머니한테 정말 예쁜 꽃밭 만들어 줄 거야. 할머니는 거기서 꽃만 보고 살면 돼. 도윤이의 그 맑은 눈빛과 따뜻한 말이 할머니의 가장 큰 행복시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도윤이가 성장하면서 할머니의 희망은 점차 불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세상의 잣대와 마주하게 되면서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도윤이에게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가난의 꼬리표로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평화로운 보금자리에 드리운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는 바로 도윤이의 사춘기 방황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다가올 폭풍을 짐작하지 못한 채 오직 손주의 환한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중학교에 진학한 후 그의 눈은 냉정하게 세상의 잣대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브랜드 옷과 매년 바뀌는 최신 스마트폰, 그리고 따뜻하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풍기는 성공한 삶의 냄새는 도윤이가 살고 있는 낡고 쿰쿰한 시골집의 냄새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가난한 아이로 불릴까봐 노심초사했고 그 수치심은 곧 할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이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내면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외로움과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이 만들어낸 사회적 열등감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손주 도윤 자신의 방에서 중얼거리듯 할머니는 왜 나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없으면서 자꾸 잔소리만 하는 거야.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난 여기서 냄새나는 미싱 소리만 듣고 살아야 해.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도윤이는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귀가 시간을 어기기 일쑤였고 할머니의 전화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이를 기다리느라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고 식당 일로 지친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한겨울 할머니는 새벽 2시까지 도윤이를 기다리다 찬 바람을 맞고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앓아눕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순인 목소리가 갈라지며 도윤아, 할미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느냐. 세상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할미 마음도 좀 알아다오. 그저 너만은 올바르게 자라야 하지 않겠느냐. 일찍 들어와라, 제발. 손주 도윤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으며 됐어요, 할머니. 그놈의 잔소리. 나는 할머니처럼 살기 싫어요.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도윤이의 비수 같은 말은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내가 드디어 이 아이의 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깊은 노여움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도윤이의 방황은 결국 가장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작은 절도 사건에 휘말렸고 새벽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할머니에게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빗속을 뚫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수님 할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찬 비를 맞은 초췌한 얼굴로 할머니는 경찰관 앞에서 두 손을 비비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도윤이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의 냉랭한 시선과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할머니의 빗물이 도윤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합의금과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속에서 낡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모아온 꼬깃꼬깃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할머니가 평생의 꿈이었던 도윤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뼈마디가 쑤셔도 참고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돈이 도윤이의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 할머니는 핏기 없는 얼굴로 창백하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늦잠을 주무셨습니다. 도윤이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조용히 할머니 방 문턱에 섰습니다. 그때 방문 앞에 벗어놓은 낡고 축축한 양말 한 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는 무심코 그 양말을 치우려다 양말 안쪽에 붉고 거무튀튀하게 말라붙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이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피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발을 덮고 있던 이불을 조심스럽게 들춰냈습니다. 할머니의 맨발을 본 순간 도윤이는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발은 온통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특히 발 뒤꿈치는 깊게 갈라져 피고름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낮 없이 식당에서 일하고 미싱을 돌리면서도 도윤이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자신의 낡은 신발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발이 심하게 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의 흔적은 사실 할머니의 피 흘리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도윤이는 경찰서에서 사라진 대학 등록금과 할머니의 피 묻은 양말을 연결했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이 피가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왜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셨어요? 도윤이는 할머니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지극한 슬픔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도윤이의 사춘기 방황은 할머니의 피 묻은 양말 앞에서 처참하게 끝이 났고 그의 삶은 이때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반성과 영원한 맹세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피 묻은 양말은 도윤이의 삶을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그 양말은 도윤이에게 가난의 증거가 아니라
헌신의 성물성 무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날 아침 침묵 속에서 잠든 할머니의 상처, 난 발을 따뜻한 물로 정성껏 씻어드렸고 약을 발라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할머니의 발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의 모든 방황의 시간을 공부라는 헌신으로 되갚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돌아간 도윤이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오직 책상에만 머물렀습니다. 할머니의 피 묻은 양말 한 짝을 깨끗이 빨아 자신의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간직했습니다. 공부가 힘들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마다 그는 서랍을 열고 그 양말을 만졌습니다. 이 피 묻은 양말이 나의 목표다. 이 발에 더 이상 상처가 나게 할 수 없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도윤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심했습니다. 저 아이가 또 꿍꿍이가 있나? 잠시 착한 척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도윤이의 눈빛과 행동은 진심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할머니의 식당 일을 돕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미싱 부업을 거들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도윤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의 날카롭고 반항적인 표정 대신 단단한 의지와 감사함이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드디어 마음을 잡았구나. 내가 저 아이에게 헛된 희생을 한 것이 아니었어. 할머니는 말없이 도윤이가 공부하는 방에 따뜻한 물과 꿀물을 놓아주었고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리면서도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희생이 자신의 삶에 가장 강력한 동력레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도윤이는 전교 1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고 할머니가 피눈물로 지킨 대학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도윤이는 명문대에 진학하여 졸업 후 큰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비로소 도윤이에게 평생의 희망씨를 얻었음을 확신하며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성공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한 도윤이에게 또 한 번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절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이가 회사에 입사한 후 새로운 종류의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잊지 않았지만 직접 찾아뵙는 횟수와 진심을 담은 대화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짐이 되었다는 오해와 외로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의 75번째 생일이 다가왔을 때 도윤이는 큰맘 먹고 근사한 식사를 예약했지만 할머니는 차가운 통보로 도윤이의 마음을 막았습니다. 내 생일은 필요 없다. 이제 내 인생이나 살아라. 나는 너 없어도 괜찮다. 할머니의 이 말은 중학생 시절 자신이 내뱉었던 독한 말과 겹쳐 도윤이의 가슴을 쳤습니다. 도윤이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바쳐온 희생을 손주가 기억하고 존경한다는 증명이었구나. 도윤이는 중학생 시절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간직했던 할머니의 낡은 피 묻은 양말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양말을 보며
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냈습니다. 도윤이는 기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살았던 가장 고난했던 시절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이를 키우기 위해 일했던 낡은 미싱 공장의 폐허, 그리고 할머니의 발이 상했던 식당.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헌신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윤아, 내 할미는 내 학원비를 대주려고 매일 밤 남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어. 그 고생은 아무도 몰라. 도윤이는 할머니가 겪었던 희생의 역사를 카메라와 녹음기로 담았고 낡은 사진들을 스캔했습니다. 일주일 밤샘 작업 끝에 할머니의 75년 삶을 담은 자서전 형태의 포토 에세이, 북과 할머니의 헌신을 담은 음성 기록 영상 파일을 완성했습니다. 에세이 북의 표지에는 도윤이가 직접 쓴 제목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영웅, 나의 할머니, 피로 새긴 사랑의 발자국. 할머니의 생일 아침, 도윤이는 정성껏 차린 미역국과 함께 그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펼쳤고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가난과 희생의 모든 순간을 손주가 영웅의 서사로 기록했음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내 새끼가 내 인생을 기억해 줬구나 라며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수님 할머니는 손주 도윤이가 직접 만든 자서전 포토 에세이 북을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책 속에는 도윤이가 늦은 밤 할머니를 기다리던 날들과 할머니가 새벽마다 미싱을 돌리던 소리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발이라는 챕터에는 중학생 시절 도윤이가 발견했던 피 묻은 양말과 상처투성이 발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도윤이의 짧지만 강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발은 저를 성공으로 이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발자국입니다. 할머니의 헌신은 저의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영원한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는 빔 프로젝터를 켜고 음성 기록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할머니의 옛 직장 동료들이 나와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며 도윤이를 키웠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 음성 기록 순임이가 도윤이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도윤이가 이 돈으로 웃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했어. 그 아이는 순임이에게 세상의 전부였단다. 할머니는 결국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짐이 되었다는 오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존경하는 영웅으로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줄만 알고 내게 짐이 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데.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중학생 때 그 피 묻은 양말을 본 후로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잊은 적 없어요. 제가 성공한 건
다 할머니의 발자국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잔소리는 세상 어떤 명품보다 귀한 사랑의 명령이에요. 할머니, 이제 제 삶을 바쳐 할머니의 영원한 꽃밭이 되어 드릴게요. 할머니와 손주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해와 단절의 시간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 앞에서 깨끗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생일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기적이자 과거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감동적인 생일 사건 이후 할머니와 도윤이의 관계는 가장 단단하고 끈끈한 유대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도윤이는 매주 주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할머니의 발을 직접 씻어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할머니의 발은 더 이상 상처투성이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할머니의 발은 이제 존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짐이라는 불안감 대신 도윤이에게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가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이에게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쳤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가르침과 피 묻은 양말을 기억하며 회사에서도 겸손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희생적인 삶이야말로 자신이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팔순 잔치를 맞이했습니다. 잔치는 조촐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의 헌신과 도윤이의 효심에 감동하며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잔칫날 할머니는 손주 도윤이에게 낡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되고 얇아진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 반지는 할미 결혼할 때 받은 유일한 폐물이요. 내가 중학교 때 방황할 때, 그리고 내 대학 등록금을 내주려고 했을 때 딱 2번 이 반지를 팔려고 했었지. 하지만 그때마다 이건 너에게 물려줄 마지막 사랑의 증표라는 생각에 팔지 못했다. 내가 할미의 삶을 영웅의 역사로 기록해 줬으니 할미도 너에게 가장 귀하고 영원히 빛나는 것을 준다. 이 반지처럼 너의 삶도 영원히 빛나길 바란다. 도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그 반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할머니의 평생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팔리지 않은 헌신의 유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이의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축사를 해주었고 도윤이의 아이들, 즉 증손주의 재롱을 보며 내 인생은 기적이었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의 삶에는 이제 할머니의 피 묻은 양말과 낡은 금반지라는 두 개의 영원한 성물이 남아 사랑의 가치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의 생일 선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중학생 시절의 방황, 할머니의 피 묻은 양말, 그리고 헌신으로 만들어낸 기적은 저에게 가족 사랑이 가장 큰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제게 주신 두 가지 유산을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첫째, 피 묻은 양말의 교훈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가르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희생 위에 피어난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줍니다. 둘째, 영원한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가족의 헌신적인 삶을 기록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시간이고 기억이며 진심을 담은 기록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여쭤보세요. 그 기록이야말로 당신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도윤이는 지금도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었던 된장찌개 맛을 잊지 못하고 할머니의 자서전 포토 에세이 북을 보며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시간과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며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감동적인 할머니와 손주의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지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희망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사연이 당신에게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가족에게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나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또 다른 가족에게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